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분법이 총 5종류 있었고요. 로그 미분법은 쌤이 그냥 알려주는 팁 같은 거니까 나 그 5개의 미분법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데 로그 미분법까지 하겠다? 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 5개의 미분법부터 먼저 잘 숙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알았죠? 로그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계 미분법이나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긴 해요. 알았죠?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을 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모계 미분법이 있었었죠. 모계 미분법은 우리가 분수 미분법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식으로는 gx분의 fx라는 이런 형태의 분수식이 나왔을 때 이 녀석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g 그 다음에 빼기 fg 괜찮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합성함수 미분법이 곧 매개변수 미분, 매개변수는 아니겠다. 그 음함수의 미분법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f of gx라는 이 녀석을 미분한다 치면은 먼저 겉미분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속미분된 요 함수 이렇게 한 번 더 꺼집어내서 미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은 dfg라는 녀석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dg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근데 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g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게 이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적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프라임 기호보다 이 기호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알았죠?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매개변수 미분법은요 우리가 미적분에서는요 x랑 y의 변수가 있을 때 x, y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y도 t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dy, dx를 구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눠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dy, dt 그 다음에 dx, dt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음함수 미분법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음함수가 뭔지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양함수는요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그 y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양함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음함수라는 녀석은 마치 방정식과 같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라는 녀석을 포함한 녀석 미분할 때는 항상 뒤에 뭐 붙여야 돼? dy, dx 요거 붙이는 거 꼭 기억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역함수에서 b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오히려 원래 함수에서 b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줘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그걸 a라고 했을 때 a라는 지역에서의 f의 미분계수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총 5가지 미분법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다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5개의 미분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볼 게 뭐냐면 고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고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고함수들, 이런 미분계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를 좀 공부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까지 거쳐가지고 할 내용인데요. 일단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가지고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우리가 공부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의 개형, 즉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프라는 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이 여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정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가 감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건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건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냐면 뭐 아래로 볼록 이걸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얘를 오목 볼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 오목 볼록 요걸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증가 감소를 따졌거든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 함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건지도 따집니다. 그걸 이제 오목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모두 다 도함수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관련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 함수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증가하는 함수를 지금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녀석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죠. 그쵸?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끝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감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선을 그어보다 보면은 접선이 모두 다 음수값을 가지는 거 맞지? 그래서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f'x라는 녀석이 어때요? 0보다 작은데요. 마지막 끝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입니다. 자, 증가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미분계수 살펴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의 부호만 따져도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구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목과 볼록도 어떻게 따지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접선을 그어봤을 때 접선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것도 연장을 좀 해보면 자, 여기도 기울기는 음수지만 기울기가 점점 절대값이 낮아지고 있어요. 음수인 지역에서는 절대값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커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접선의 기울기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음수였는데 점점 작은 음수로 바뀌더니 어느 순간 양수로 전환되면서 점점 접선이 커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치? 즉 도함수 자체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도함수가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은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위로 볼록인 녀석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른 양수였거든요. 자, 가파른 양수인데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더니 자, 어느 순간 0을 찍고 다시 기울기가 음수로 돼지면서 점점 절대값이 커지는 음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그 말은 f'x라는 즉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뭐하고 있습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결정할 때도 뭘 볼 수밖에 없더라? 도함수를 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서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려낼 수도 있겠지? 그것도 나중에 연습을 하겠지만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때 단순히 시계 관점에서 방정식을 풀지 않을 겁니다. 예를
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fx라는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서 해를 구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fx를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fx를 그려내는 과정을 이번 과정에서 공부를 해서 그걸 끌어와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속도랑 가속도죠. 자, 속도랑 가속도. 우리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이거 물리에서 배웠죠? 요 정도 상식은 알고 있죠? 자, 물리 배운 친구들? 아, 물리를 안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시간대 이제 속도를 미분하면 왜 이제 가속도가 돼? 그쵸?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가? 그치? 고속시 개념 다시 잡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서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요 적선의 방정식 요거랑 그 다음에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증가함수까지 따지는 것까지만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롤로그 다 끝냈고 이제 시작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투를 배웠던 친구들은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식을 좀 알고 있겠지만 아직 수투가 낯선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수투 복습을 위해서도 너무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치?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고요. 세분화해서 나누면 세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일단 두 종류로 쪼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접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점이에요. 접선이 있다는 것은 접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접점이 주인공이야. 그때 접점의 좌표를 주는 경우가 있고 접점의 좌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접점의 좌표를 대놓고 t, ft라고 딱 제대로 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우리 t라는 지역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y는 t, ft라는 지역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t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 t라는 지역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를 기울기로 가지고 있고 t, ft를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t 플러스 ft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맞지?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f't인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접점 좌표가 제시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접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접점의 좌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인공을 주지 않았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공 찾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찾아야죠. 그치? 접점이 제일 중요한데 접점을 안 줬으면 접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점 좌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접점을 여러분들이 t, ft로 설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접점을 주지 않았네? 아, 그럼 무조건 접점을 t, ft로 두고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한다. 이 소리고요. 자, 그러면 접점 좌표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크게 유형이 두 개로 나뉩니다. 크게 유형이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접점은 안 알려줬지만 기울기를 제시한 경우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접점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t에서의 미분계수가 문제에서 제시한 기울기랑 어때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f't가 문제에서 주신 기울기랑 같겠구나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t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은 경우 즉 접점은 주지 않고 곡선 밖에 한 점을 주신 거야. 예컨대 이런 상황이죠. 이제 y는 fx라는 녀석이 있고 문제에서 접점은 안 줬고 여기 곡선 밖에 a, b라는 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접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접선을 딱 긋고 나면 반드시 접점이 있겠죠? 근데 그 접점을 안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t, ft라고 잡아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내가 잡은 t, ft랑 문제에서 주신 곡선 밖의 한 점을 연결한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 나.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나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치? 즉, 너네 둘의 직선의 기울기와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은 t-a분의 ft-b죠.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f'T랑 똑같아야 돼. 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t 값 구하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정말 수투 내용이랑 똑같죠? 수투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쵸? 수투 내용이랑 완벽히 똑같은데 미적분에서는 그럼 뭐랑 차별이 있냐라고 하면 그냥 딱 그거야. f'T를 구하는 그 과정이 몇 종류인 것뿐이야? 5종류인 뿐인 거야. 그치? 수투에서는 그냥 미분법 쓰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그 f'T를 구하는 과정이 몇 종류다? 5종류다. 그거 말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유형에서 어떤 식의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요거 지우지 않을게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번이 아니고요. 72페이지 1번. 자, 졸리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죽겠어요, 지금. 상자가 꼬이는 고통을 요즘 정말 2주째 이 방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쵸? 체력이 이렇게 요즘 한계야. 아무튼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주어졌는데 자, 밑줄 쳐야 되겠다. 7,-1에서의 접선. 자, 7,-1에서의 접선. 자, 그럼 이건 대놓고 뭐 줬습니까? 대놓고? 그렇지. 접점 주신 거야. 그쵸? 대놓고 접점을 줬을 때는 바로 어디로 간다? 1번 유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1번 문제 풀 때 먼저 f' 누굴 구해야 되겠어? 7을 구해야 되겠죠. 7에서의 x좌표가 7인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f'x를 구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f'x를 구해줘야지 f'7 구하니까. 자, 그럼 저 친구 이제 미분을 합시다. 자, 이제 미분 준비됐죠?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지수함수를 미분했으니까 먼저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래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되죠? 요거 꺼집어내서 속미분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2는 날아가는 거 맞죠? 미분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f'7 구해보시면은 7 넣어주자. 2에 마이너스 49에다가 49 더했으니까 2에 0제곱 즉 1이 돼버리고요. 자, 7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왔죠?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기울기가 나온다. 이렇게. 따라왔니? 그럼 고로 끝났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기울기에다가 7, 지나니까 x 빼기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래? 너무 쉽죠? 그쵸? 그냥 미분법만 다양한 거고, 그치? 수트랑 똑같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개해서 A, B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해보세요. 3번. 자, 3번 잘 속미분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나오면 알죠? 지수로 바꾸는 거. 또는 얘들아 워낙에 루트 함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건 하나 기억해두는 거 굉장히 편해. 잠깐 참고. 당연한 소리인데 루트 fx 있죠. 루트 fx. 요거를 우리가 미분하면요. 2루트 fx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요건 좀 기억해 놓자. 나중에 극대극소 파악할 때는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 증감 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수로 표현해 놓은 거 이렇게 붙여야 돼.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그래서 루트 fx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2루트 fx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것도 당연한 증명이에요. fx의 2분의 1승을 미분하겠다는 소리니까 2분의 1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f 왜 마이너스 왜 붙였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죄송해요. 2분의 1에다가 f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리고 요거 꺼집어내서 속미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로 바꿔버리면 2루트 fx분의 이제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니까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 미안 마이너스 그림 잘못 붙였어요. 줄리니까 버퍼링이 자꾸 걸려요. 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자. 이렇게. 자, 그러고 한번 미분 좀 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저렇게 고칠 이유가 없지만 조금 이따가 극대극소 할 때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해봤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미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y''은 2분의 1 내려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2x 하고 지수는 하나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거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 친구 미분해줘야 되니까 이 친구 미분하면 코사인 2x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나? 아니죠? 다시 뭐 해야 돼? 2x를 한번 다시 꺼집어내서 또 속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코사인 x를 미분한 게 아니잖아. 그치? 곱하기 2 안 한 사람은 공식 테스트 나가리야. 그치? 곱하기 2 해야 돼. 됐나요? 요 정도 이제 되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파이,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f 프라임 파이가 궁금하다라는 소리라서 파이 대입하셔야죠. 자, 그러면 파이 넣어주면 사인 2파이는 0입니다, 얘들아. 그럼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그냥 1이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해주시고 코사인 2파이는 1입니다. 그쵸?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2예요. 자, 그럼 기울기 1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기울기는 1이고 x-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그럼 y절편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직도 속미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5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5번. 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치? 우리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수직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수직인 기울기잖아. 그쵸? 너무 쉽지 이제? 그치? 너무 이지하지 이제? 그래. 야, 수투랑 미적은 같이 듣는 게 낫다니까. 같이 시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수투는 이런 복습 느낌이야. 그치? 수투 복습. 자, 그럼 우리 미분법이나 복습하자. 자, 이거 미분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그거 분해 이 친구 미분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1,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2의 제곱 4. 그 다음 어차피 이거 4x, 4x 빠져서 여기 4니까 기울기 1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 1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다. 됐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2를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직접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시고 이제 9번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부터 보세요. 9번 문제. 얘들아, 9번 문제는 문제를 쫙 읽어보니까 문제에서 접점을 줬어요, 안 줬어요? 9번 보세요. 접점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9번 문제부터는 접점 좌표가 등장하지 않는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9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에 접하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곡선을 찾아달라고 그랬냐면 저 직선이랑 평행한 접선을 찾아달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어떤 상태죠? 1인 상태죠? 그치?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접점 좌표를 안 줬으니까 t, ft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우리에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t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 라는 거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f't가 1이다 라는 방정식 세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f't는 구해줄 수 있죠? 자, 2 곱하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4분의 자, ln 미분 기억하시죠? 자, 이거의 미분계수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2x 이렇게. 그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 이렇게. 그러면은 x값이 딱 봐도 얼마가 됩니까? 2a. x가 2네요, 진짜. 이렇게 넘겨주면. 그쵸? 완전 제곱 나오네요. 끝났네? 그치? 접점 좌표 나와버렸네. 그치? 그럼 접점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그 다음에 이제 ln 자리에 x 자리 2 넣어주면은 ln8이죠. 그래서 2ln8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y는 기울기는 1이고 x-2 더하기 2ln8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x 좌표 찾아줄 수 있겠죠? 그쵸? 2-2ln8 이렇게 되겠죠? 그럼 ln8은 3ln2니까 6ln2 이렇게 되는 거라서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5번 맞나? 그죠? 5번. 그쵸? 버퍼링이 자꾸 걸리고 있어요, 지금. 자, 5번.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해돼요, 지금? 괜찮아요? 승환이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보니까 얘들아 점 4,0에서 라고 돼 있죠. 4,0에다가 미줄 치시고 문제에서 곡선 위에 점이라는 말 없으면 무조건 곡선 밖에 점이에요. 알았죠? 곡선 위에 점이라는 말 없으면 곡선 밖에 점이야. 그러면은 저 4,0은 곡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상황이죠. 4,0 그럼 요 점에서 문제에서 접선을 딱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접점 좌표는 주지 않았죠? 그치? 접점 좌표 주지 않았으면 t, ft라고 설정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무슨 식을 무조건 세워야 되냐면 너랑 너의 평균 변화율과 맞나요? t라는 지역에서의 뭐가 똑같다?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t-4분의 ft라는 건 t에서의 함수값이니까 t2-t제곱 이렇게. 이게 괜찮죠? t2-t제곱. 자, 그 다음 f't 구해줘야 되니까 저 친구 미분해줘야 되겠죠? x2-x제곱 이 친구 미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그쵸? 그대로 미분. 그러면 이제 끝나? 여기서?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그쵸? 속미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x 꺼집어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t를 넣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을게요.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럼 1 마이너스 t.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이해돼?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저 친구 만족하는 t값 찾아야 돼요. 그럼 속을 건 속어야 돼. 지금 여기도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같이 곱해져 있잖아. 절대로 지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날리셔야죠, 빨리. 그쵸? 방정식에서 도움 안 되는 거는 빨리 날린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t고요. 분자 t. 자, t-4랑 1-t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t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6t 플러스 4t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t는 얼마가 돼? 2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t값은 2고요.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는 거야. 지금 다들 이해돼? 자, 접점좌표 그럼 얼마가 됩니까? 2,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리고 2에서의 미분계수는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미분계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어주고 1에다가 마이너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고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에 괜찮죠? 비울기가 요거였으니까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따라왔죠? 계산 실수 안 했지? 그치?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 확실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내용 똑같죠? 자, 그러면 13번 해봐. 13번 해봐. 지금 수트 복습하고 있어요. 수트를 공부하세요. 지금 계산량이 좀 있다는 거야. 수토보다 확실히. 그 문제에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다 그은 두 접선이라고 해가지고 접점좌표를 두 개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접점좌표는 t, ft야. 근데 t 값을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세우다 보면 그게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t 값을 각각 t1, t2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쵸? t값이라도 두 개 구해보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관계식 세워보자, 이제. 이게 항상 수투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너와 너의 기울기는, 그치? 너와 너의 기울기는 t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 잠갔다, 그쵸? 자, 얘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이거. 이건 뭐 속미분할 거 없고요, 그치? 자, 그러면은, 대용사고예요. 지금 답이 안 나오구나. 우리 소미야, 그 부사했어. 여러분, 제가 이래요 지금. 그쵸? 저 또 못하는 거 없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점검. 자,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의 t제곱, 2의 t제곱 날려주시면 되겠고, 그럼 분자는 t. 자, 얘랑 얘 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
경우에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으아, t값은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지 마. 그냥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이 t1, t2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각각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체크해주고 t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t1이라는 녀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잖아. 여기다가 t1 넣어주면 되잖아. 도함수가 얘니까. 그치? 그럼 이에 t1 1 플러스 t1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t2라는 지역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에 t2의 1 플러스 t2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여러분들 두 녀석 곱해달래. 그럼 곱해줘. 그럼 이에 t1 더하기 t2 맞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1 플러스 t1 t2 그 다음에 t1 더하기 t2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금방 배수의 관계 써서 해결해야죠. 그쵸? 자, 미적분에서는 여러분들이 t1과 t2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버려버리시면 안 돼요. 계산이 많아, 이 단어는. 알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으로 둬, t1, t2. 그래서 t1일 때 미분계수하고 t2일 때 미분계수해서 둘이 곱해주면 돼요. 됐지?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6,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6 날라가. 그래서 간단하네. 2의 6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1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거? 그럼 이제 좀 요거 익숙해졌지? 우리 유형 다 봤는데. 익숙해졌어? 그쵸? 이제 준다. 자, 15번 문제. 역함수 미분법 써서 푸는 문제인데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죠. 함수의 이제곱 지역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원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오히려 함수값이 이제곱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쵸? 역함수 모른다고. 나도 몰라. 저 친구 역함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쵸? Y좌표는 어디 있네? 그렇지. 아니죠. 자, 역함수에서의 원jam수에서 B분하겠죠. Y좌표가 E제곱이 있어요. 푸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항상 역함수에서 x는 이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이 이제곱이 나오는 지역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E제곱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그 X값은 누구지 보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 방정식 풀라고 주시는 거 아니고요. 바로 숫자 보이도록 주십니다. 절대로 이 친구를 방정식 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X값 보이도록 주니까 걱정하지 마요. 딱 봐도 보이죠? X 얼마? 1. 그치? 오케이. 그래서 X가 1인 게 딱 보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있겠지. 눈이. 그치? 보는 눈이 있을 거야. 그치? 지수가 똑같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X가 1일 것 같고 그때 개수도 1인 거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면 fx 위에는 1,2제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은 2제곱, 1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게 대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역함수 미분법이 뭐였냐면 나 역함수의 2제곱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면 원래 함수에서는 2제곱을 만드는 녀석이 1이었으니까 f'1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f'x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f'x는 뭔지 아니까. 자, 그러면 저 친구 미분해보도록 하자. f'x. 자,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해줄 때 여기도 성미분해서 2. 자, 요 정도 이제 익숙하시죠? 자, 그러면은 f'1 집어넣어주면은 2제곱, 그 다음에 2제곱, 4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4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얘고 그 다음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은 1,2제곱이 아니야. 2제곱, 1이지. 그쵸? 그러니까 x-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 답은 뭐 네, 체크하세요. 그쵸? 얼마야? 4분의 3 되는 거. 4번. 됐죠? 자, 그 다음 17번 해봐 이제. 17번. 자, 매개 변수에서 또 적방 구하는 거. 그리고 매개 변수랑 그 다음에 역함수랑 음함수에서는요 접점좌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곡선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긋는 경우나 또는 기울기까지는 나오는데요.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 경우는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왜? 좀 배어렵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보통 기울기를 주시거나 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접점 줍니다. 자동 수투가 공부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그냥 수투예요, 수투. 이렇게 불러서. 지우는 17번 거기 가서.
4분의 파이로 결정됐을 때 그때 x좌표랑 y좌표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좌표 찾고 y좌표도 찾아놔야 돼요. 매개변수의 특징은 매개변수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x좌표랑 y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법은 뭐냐면 내가 x랑 y 모두 세타라는 변수 때문에 결정되는 녀석이니까 x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되 둘이를 나눠줘야 미분계수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대응 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찾는 거예요, 항상. 자, x좌표부터 찾아볼게요. 4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시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역수니까 루트 2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2루트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3 이렇게. 사실 좌표가 2루트 2 3이라는 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는요, x랑 y 모두 세타로 매개되어 있으니까 x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부터 먼저 미분할게요. dy d세타부터 계산해주면은 3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3 시퀀트 제곱 세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자, dx d세타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미분해주면은 2 시퀀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요거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시퀀트 하나 날려주시면서 이제 나 4분의 파이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했던 거니까 4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넣어주시면은 3루트 2가 되실 거고요. 시퀀트 4분의 파이는 루트 2. 자, 그 다음에 2 탄젠트 세타니까 1 이렇게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또 끝났잖아요. 점 알지? 미분계수 알지? 그쵸? 그래서 고로 y는 2분의 3 루트 2에다가 x-2 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 a랑 b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나 근데 계산 실수했나? 맞네. 그치? 잘했네. 미안해. 계산 실수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도 한 번만 보세요. 자, 19번도 할 수 있어. 음함수 미분법이겠죠? 저렇게 생겼으니까. 학수이 나왔어? 하고 있어? 대놓고 접점 2,0이라고 줬고요. 음함수는 특히나 좌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강조했지만. 그쵸? 안 주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2,0에서의 dy d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미분해주면 2x. 자, 요거 미분해주면 7y죠? 미분 그대로 가야 돼. 얘도 당연히 x에 대한 함수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대로 미분해서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1이 된 건데 나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dy, dx 붙여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지만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니까 y라는 변수가 x에 따라 얼마만큼 변하는지 dy, dx 붙여줘야 되고 자, 그게 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dy, dx를 구하고 싶으니까 x, y에 2, 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4 날라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14에다가 dy, dx가 될 거고요. 요거는 어차피 0 넣어주면 날라가니까 이제 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dy, d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7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7분의 2다 이 소리고요. 그럼 고로 y는 7분의 2에다가 x-2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번과 23번 이렇게 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21번 문제는 지금 곡선과 곡선이 서로 2,2에서 접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쵸? 두 녀석이 서로 저 한 점에서 접한다 이 소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식이 총 2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뭐로 똑같다? 2로 동일하다. 이거 써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첫 번째 곡선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은 a2 플러스 2분의 b라는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게 2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lnx 제곱은 당연히 2,2 지나가니까 넣을 거 없고요.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치. 2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곡선 미분에서 2 넣은 값과 두 번째 곡선 미분에서 2 넣은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곡선 미분하면 a 더하기 자, x분의 b 미분해주면 b의 x-1승이니까 미분해주는 순간 마이너스 b의 x-2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2 넣었으니까 2 자, 따라왔나요? 여기 미분 계수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lnx제곱 미분해보도록 할게요. lnx 미분해주시면은 x제곱분의 2x 괜찮지? 그러면은 2분의 2 왜냐면 x 날려주면 되니까 x제곱분의 2x x 날려주면 x분의 2 따라왔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요거 이제 우리가 연립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 식을 보면은 요거 a-2제곱분의 b가 2분의 2잖아요 얘들아.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얘랑 굉장히 유사해지죠? a-2분의 b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거라서 두 녀석 연립해주면은 우리 a값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우리 두 녀석 더해줍시다. 두 녀석 더해주면 2분의 b 날라가면서 2a2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2a2가 얼마야? 4고요. 그럼 a라는 녀석은 2분의 2겠죠? 자꾸 1을 문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숫자야, 숫자. a를 구한 겁니다. 저 숫자예요, 숫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a 자리에 2분의 2 넣어주면은 요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b는 0 돼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b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a 더하기 b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2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쵸? 2번 이렇게. 이제 내가 미적분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디서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좀 막혀하다면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요 1라는 녀석이 자꾸 문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구해놨는데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야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 그쵸? 문자가 아니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23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볼게요. 23번 사실 21번은 접점을 줬잖아요. 2,1이라고. 그쵸? 23번은 안 줬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확인 잘하고 있구나. 물꺼풀이 약간 살짝 있죠. 네. 아닌데. 동일한 상황인데요. 21번이랑. 이제 21번은 그 접점을 2,1이라고 주신 거고요. 쟤는 안 줬고요. 그럼 내가 접점을 안 줬으면 뭐 하라고 그랬죠? 잡아라 그랬지. 그치? 접점을 잡아야죠. 얘들아, 접점을 안 주면 잡는 거야. 그쵸? 이렇게 접점을 잡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점이 너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어야 되니까 t라는 걸 각각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일단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t를 넣었을 때 t분의 k라는 녀석이랑 2의 3분의 k가 3분의 t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라는 녀석이 접점이라는 건 뭐냐면 공유하는 접선이 똑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러면 t라는 지역에서의 너와 너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친구 먼저 미분해 주시면은 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자, 미분해 보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k죠? 미분 괜찮죠?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미분해 주면 근데 t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t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미분해 주면은 얘 그대로 이대 속미분 3분의 1 앞에 붙어야 되는 것도 괜찮지 이제. 그쵸? 그럼 바로 갈게요. 3분의 1에 2의 3분의 t 승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가 k값을 구해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k랑 관련 없는 너를 빨리 소거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만큼이 너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지금? 자, 그럼 계산해주시면은 막 t제곱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t제곱이 있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요거를 연립을 해서 t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k값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잠깐 그럼 여기서 t를 곱해보자. 양변의 t 센 말 이해돼? 양변의 t를 곱해보시면은 요 친구는 t제곱 그 다음에 k 그게 t, 2, 3, t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이 친구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의 3분의 t제곱 이거랑 서로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어차피 똑같으니까 t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왜요? 나 뭐 잘못했지? t분의 1이네. t분의 1 곱해야 되잖아요. 그치? 여기서 t분의 1 곱해주면 t분의 1, 쏘리. 그럼 t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 돼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t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3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그럼 t값이 마3이니까 여기다가 마3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요거 넘겨주면 k값 나오겠지? 따라왔어? 그래서 k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에 2의 마이너스 1승 됐죠? 그래서 이렇게 k값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돼요. 지금 t분의 k라는 녀석에다가 t를 한번 t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되니까 양변에 t분의 1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럼 t분의 1, 2의 3분의 t제곱이 t제곱분의 k인데 얘는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약분 n 됐지? 그래서 t가 마3,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1승.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잘 이해 안 된 거 질문해 주시면 되고, 요거 답은 그러면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되겠네? 자, 10분 쉽시다. 이해했어?